자,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사회문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할 때 사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는 입장을 사회실제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렇지 않다.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겉껍데기,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늘 이렇게 나와요. 수능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 사회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런 입장을 사회 실제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또 사회를 해체하고, 또 필요하면 만들고, 결국은 사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름을 사회명목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를 강조하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이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걸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 전체를 강조하는 입장을 사회 실제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실제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전체주의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것보다는 국가나 민족 이런 걸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의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건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 속에는 사회 실제론적인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사회 명목론은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개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문제점은 당연히 뭐냐? 개개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개개인들이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되는 극단적인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축구팀도 마찬가지죠. 자, 광성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어. 광성고등학교 전체가 갖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광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광성고등학교 학생 개개인들이 훌륭하니까 대학을 잘 갈 거야. 이런 입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광성고등학교에 가면 차기창이라는 선생님이 있어. 그 차기창이라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다 보면 누구나 성적도 오르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갈 거야. 그러면 그 차기창이라고 하는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명목론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회 실제로는 광성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구별되는 어떤 입시에 특화된 학교야. 다른 학교하고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들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광성고등학교 전체로서의 학교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학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회 실제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여러분하고 나오고 오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 100개 정도의 중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Yes. 이런 거를 사회 실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사회가 존재하는가? 그랬더니 no, 사회라는 건 없고 있는 건 개인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첫 번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한 50% 정도의 확률로 출제되고 있다.
수능을 10번 보면 한 5번 정도 출제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니까 자, 세 번째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라는 것하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불러요. 생활 양식의 총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모르면 한국인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럴 때 말, 글, 기호, 숫자, 그 사회의 독특한 제도, 강령, 가치관, 아니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러한 주생활 양식, 이 모든 것이 이 하나하나를 문화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 요소가 다 모여 있는 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가 뭐냐?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인이 살아가는 방식, 이게 한국 문화. 일본인이 살아가는 방식, 청소년이 살아가는 방식, 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이 문화하고 사회화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한국 사회가 있다. 그럼 한국 문화가 있겠죠. 일본 사회가 있다. 그럼 일본인의 살아가는 방식이 일본 문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냉면처럼 그릇을 담은 이런 유리 그릇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냉면을 담으면 우리가 이 그릇을 뭐라고 부르냐면 냉면 그릇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냉면을 담지 않고 여기다가 술과 화채를 담았다. 그러면 이 유리 그릇을 화채 그릇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이 사회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문화는 그것을 담는 내용물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자, 사회가 그릇이라면 문화는 그 그릇을 채우고 그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새로운 개념을 하나 정리한 겁니다. 자, 사회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인데 사회가 그릇이라면 문화는 그 그릇의 내용물을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도대체 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때 사회 문화 현상 이렇게 부를 때 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연현상이 그럼 도대체 뭐냐? 자, 네 번째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능 출제 확률이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나왔을 것이고 작년에도 나왔고 10년 전에도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월달 모의고사도 나올 것이고 6월달에도 나올 것이고 본 수능에 가서도 다루는 개념이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영어로는 뭐 네이처라고 부를 것이고 한국말로는 자연 이렇게 쓸 텐데 자연이라든가 네이처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한문으로 쓰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고요. 연자는 그러할 연자. 그러할 연자.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러한 현상이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겨울이 싫다. 늘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의도대로 되지 않죠.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패닉에 빠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일 당장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지구는 돌고 해가 졌다가 또 새로운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해일이 일고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현상은 스스로 그러할 뿐이지 인간들이 이 현상에 개입해 짓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결국은 모든 사회문화 현상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하고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지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가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가치적이다. 그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치라고 하니까 그것이 뭘 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들이 좋다 나쁘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와 바람과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와 이것하고는 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몰가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건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이 함자가 포함하다라는 것이고 축자가 녹아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희망과 우리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 현상에는 그대로 녹아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가치함축적이다, 물가치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밑줄치 기억에서 리을에 관한 현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줄을 쳐놓고 이게 자연현상인지 이게 사회문화 현상인지만 구별하면 그게 몰가치적인지 가치함축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을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때 하나의 잣대가 있는 거죠. 그게 잣대가 뭐냐? 사람들이 원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해서 나타나는 거냐? 사회문화 현상.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그러한 현상, 어떤 자연을 움직이는 스스로의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런 모든 현상은 인간의 기대와 가치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몰가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는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존재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식하고는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구가 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식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11시, 오전 11시쯤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좀 있으면 낮이 지나고 밤이 오잖아요. 그럼 밤이 오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의 인식 체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위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땅할 단자의 할 위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래야 한다 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궁중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당위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자연현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100도가 되면 끓고, 그렇죠? 밤에 가면 다음날 또 오고, 낮이 오고, 여름에 가면 겨울이 오고, 예외가 없죠. 예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예외가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확실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확실하다. 그러나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외는 수요법칙이라는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수요법칙, 우리가 물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물건값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물건값이 내리면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사재기가 나타나면 물건값이 올랐는데도 수요량은 증가하잖아요. 예외가 있죠. 대개는 그렇지만 꼭 그러하지는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확률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개는 그러하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을 때 우리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연현상은 100년 전의 겨울도 추웠고 100년 후의 겨울도 춥겠죠.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회문화 현상에도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장례문화 같은 것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죠. 그러나 매장을 하느냐 또는 과장을 하느냐 이것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특수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이 있지만 또 특수성도 있다. 그러나 자연현상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수능 출제 확률은 100%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물어볼 내용은 뭐냐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자, 인간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난다,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의 특징은 몰가치적이고, 존재법칙이 작동하고, 인간의 인식체계와는 별도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고, 예외가 없고, 확실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예외가 없으니까 당연히 확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편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문화 현상 속에는 가치함축적이고, 당위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예외가 있다. 그리고 확률의 원리와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눈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